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40대 돌싱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더러 헛똑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뒷바라지에서 겨우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못난 사위 만나 결국 버림받았다고 많이 속상해 하세요.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네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결심하고 아무도 없는 밤 사무실에서 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없던 사람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장소가 피 튀기며 공부만 해야 하는 노량진이었거든요.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던 그 사람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치더니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대화를 트며 점점 친해졌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정하며 사귀진 않았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고시 공부를 하는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공부를 이어가던 중 결국 제가 먼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고시생이었죠. 그 사이 헤어질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나 싶어서 언제나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긴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죠.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익히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결국에 백기를 들고 마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직업이 없는 무능력했던 남자. 착한 거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죠. 어차피 내가 벌면 되니까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치고 들어가는 결혼 생활보다 이게 저한테 더 잘 맞고 편안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남편에게 공부를 할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무법인을 차려 남편을 관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솔직히 말이 그럴싸하게 총괄 관리자지 사실은 경비 일 정도의 소소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전공한 공부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와 출퇴근을 함께하며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남편 덕분에 얻은 것들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남편이 대신 해주기도 했거든요. 어쩔 땐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될까? 갑자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대외 업무도 같이 하잖아. 그래도 남자가 가오가 있는데 입는 것도 타는 것도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서. 우리 공동 통장에서 뺐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다르지. 내 월급인 거랑 부부 공동의 돈이랑 같아. 내년 초에 다시 얘기해보자. 직원들도 같이 올려주면서 당신 월급도 같이 올릴지 말지 고민해볼게. 근데 요즘 부쩍 옷을 많이 사네? 여태껏 단벌 신사였잖아. 쇼핑하는 김에 한꺼번에 사봤어. 진작에 이렇게 입고 다니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참에 내일은 미용실 가서 머리 좀 잘라. 남편이 웬일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사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출근할 때는 편한 복장을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정장 느낌으로 쫙 빼입고 오는 거예요. 외근을 시켰더니 그게 나름 대외 업무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쓰는 건지 밖에 나갈 땐 향수까지 뿌리는 거 있죠.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비쌀 텐데. 곧 생일이잖아. 미리 받는 셈 쳐. 고마워. 이거 평생 잘 입을게. 생일날에는 뭐 할까? 우리 저녁 외식이나 할까? 응? 아,
그날 당신 중요한 일정 있어서 같이 못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게 취소됐어. 아무리 그래도 남편 생일인데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약속을 잡아버렸네. 생일날? 누구랑? 그 있잖아, 내 고향 친구 형식이.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만나려고. 그래? 취소할 순 없는 거야? 걔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차마 내가 먼저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럼 형식 씨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어때? 내가 음식 해놓을게. 에이, 됐어. 당신 요새 부쩍 바빴잖아. 나는 그냥 밖에서 대충 만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나도 오랜만에 형식 씨 얼굴 보고 좋지. 아이, 그게 형식이가 단둘이 보자고 하네. 아무래도 나한테 힘든 사정 이야기할 건가 봐. 요새 걔가 하는 사업이 영 좋지 못해서 아무래도 우울한 이야기만 하다가 올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일찍 들어올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생일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제가 먼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잡았구나 생각했죠. 뭐 생각해보면 시그널이 몇 번은 있었는데 남편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그냥 넘겨버렸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저기 대표님, 오늘 손님 한 명 찾아오셨는데요. 손님이요? 오늘 올 사람이 없을 텐데? 대표님을 찾으시긴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뭐가요? 대표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대면서 찾으시더라고요. 그 이 실장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손님이 대표 이름을 이 실장으로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일단 대표님 부재 중이라고 했더니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법률 상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만나러 온 것 같던데요? 원래 지인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이 사실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걸로 할까요? 그 여자가 다음에도 또 찾아오면 그냥 부재 중이라고 하고 돌려보내세요. 대표 이름은 말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 실장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대표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분명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라고는 남자밖에 없는 사람에게 여자 지인이라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사무실까지 찾아온 걸 보면 뭔가 수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잦아지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옷을 사입고 머리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요. 이 신호는 전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넘겼는데 기어코 점점 확신이 돼 돌아오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외근을 다녀오라고 시킨 후 남편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메신저가 로그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웬 남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수상한 대화창을 열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만나 밥도 먹고 기념일에 여행도 가고 서로의 생일도 챙겨주며 사랑을 키워왔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문했던 여자 손님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던 거예요. 상간녀는 저를 그냥 전업주부에다가 가끔씩 사무실에 붙어 앉아 남편을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는 의부증 환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화창 안에는 저를 조롱하는 말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걸려 있어서 조금씩 정리를 하겠다고, 아내에게 나눠줄 재산이 아깝다는 말을 하며 상간녀를 꼬드기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예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때는 무작정 증거부터 모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이 상황이 돼보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대화 내용을 조금씩 스크롤하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될 날이 올 줄이야. 솔직히 제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일부러 바람 피우지 않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남자는 다 똑같은 걸까요? 하루 종일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멍하게 있자 직원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파 보이세요. 그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요. 급한 거 아니면 잠시 병원에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오세요.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이 실장은 아직도 외근 중인가요? 외근이요? 오늘 외근 일정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실장님 자리 비우셨어요? 연락해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요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직원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저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본 게 있어서요. 퇴근하는 길에 이 실장님이 웬 여자랑 나란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손님으로 온 그 여자가 맞았어요. 둘이 분위기가 좀 그래 보여서 인사조차도 못했어요. 그랬단 말이죠?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부부 문제인데 사적인 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항상 대표님 편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입단속 시킬게요. 일단은 증거를 모으셔야 할 테니까 저희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날 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조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휘청여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며 누워 있었죠. 그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믿은 탓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신중히 따져봤습니다. 이미 신뢰가 사라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만약 내가 용서하고 참고 산다 쳐도 언젠가는 그 기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상간녀가 떠오를 것 같았고 남편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조롱하고 하찮은 여자로 취급한 말들은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증거를 모으며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천천히 갈라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죠. 그 인간이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탐낼 수 없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가 불륜을 눈치챈 걸 알지도 못한 채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컴퓨터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끊임없이 캡처했고 혹시나 싶어서 집에 소형 CCTV를 책 사이에 끼워 숨겨놨어요. 기가 막혔던 게 CCTV를 설치하자마자 둘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저희 집을 드나든 거예요. 둘의 모습을 보다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꺼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차고 넘치게 증거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남자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까지 약속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에게 명품백, 명품 화장품을 사다 주더라고요.
제가 준 돈을 전부 상간녀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남편을 제 사무실의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미리 손을 쓸 작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 승진시켜줄까? 응? 정말? 아무리 그래도 대표 남편인데 임원 정도는 달아야지. 이사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정말이야? 나야 너무 좋지. 그럼 서류 정리부터 하자. 임원이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아마도? 여보,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남편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말이 임원이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직급을 바꿔버린 것이죠. 근태 불량과 업무 능력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해졌으니 남편은 사무실 내에서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이제 임원을 달았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실컷 즐기라고 내버려뒀어요. 이제 곧 모든 걸 내려놓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날도 남편은 외근을 핑계로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는 빈틈을 타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차까지 사준 모양이더라고요. 소형 경차를 사준 것 같은데 상간녀는 투덜대며 고급 세단으로는 언제 바꿔줄 거냐며 불평을 털어놓더라고요. 상간녀도 정말 거지근성이 남달라 보였죠. 남편에게 오빠 오빠 부르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딱 봐도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 같은데 남편은 멍청하게도 모든 걸 퍼주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걸 퍼줄 때까지 눈뜬 장님처럼 있었던 제가 가장 호구였지만요. 직원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의 존재를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휘짓고 다녔으면 저희 직원들까지 얼굴을 익혔겠어요. 항상 남편은 직원들과 본인이 돈독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표인 저를 빼고 회식을 주도한 적도 많았고 저를 제외한 모임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본인의 편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직원분들은 불륜에 있어서만큼은 제 편을 들어줬고 모두가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은 당당하게 상간녀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얼추 다 정리가 돼 더 이상 해야 할 게 없어서 손을 놓고 있던 찰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간만에 휴일이라 집에서 홀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무슨 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누른 채 들어온 것이죠. 저를 보더니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머, 집에 계셨네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죠? 왜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오빠 집이 내 집이지. 뭐? 오빠?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참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쪽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간녀 주제 참 뻔뻔한 거 알죠? 변호사 남편 잘 만나서 여태껏 호의호식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뭐라고요? 저 오빠 아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본처 자격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임신? 당신 임신이라 그랬어? 집 비워주세요. 제 아이 호적도 등록해야 하니까 얼른 이혼하고 집 비우시라고요. 싫다면?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긴 변호사 남편 어렵게 만나 결혼했을 텐데 놓아주기 힘드시겠죠. 그 맘 잘 알겠고 절박한 상황인 거 잘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둘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내가 직접 찾아올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던 건가? 과연 그쪽 남자가 그쪽을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그런 말로 사람 흔들리게 하면
마음이 좀 나아져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혼자 발악하는 거 정말 추해 보이는 거 알죠? 그래서 임신했으니 나더러 집을 비워달라고? 네, 이제야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아이 낳을 생각이고요. 저랑 오빠 마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 주시죠. 법적으로 소송하려면 하세요. 상간녀 소송 뭐 그런 거 하려면 하시라고요. 변호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이 집은 내 거니까 비워주기 힘들고. 근데 변호사? 그쪽 남자친구가 그래요? 자기 변호사라고? 지금 말장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 그쪽 거라뇨? 몰래 명의라도 변경하셨나 보죠? 그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알고 있어요? 말장난하는 건 그쪽 같은데 이 집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 그리고 변호사? 웃기고 있네. 내 남편 경비원인데.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난 네 남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법무법인 대표가 어떻게 변호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대표가 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법무법인 대표는 나고 그쪽 남자친구는 그냥 직원이라고. 그것도 곧 잘릴 테지만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야 그쪽 선택이지. 그리고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니? 너 따위한테 내가 질투라도 느꼈을까봐? 착각하지 마. 그냥 가짜나서 내버려 둔 거야.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보려고. 나랑 내기 하나 할래? 내 남편 집에 들어오잖아? 그럼 너를 내팽개치고 나한테 싹싹 빌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보자보자니까.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그쪽이 나가. 지금 주거침입 빈 거 몰라? 나가라고! 오빠 인생에서 좀 꺼지라고! 상간녀는 갑자기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오빠, 나 오빠네 집 왔는데. 응, 같이 있어. 아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지. 근데 있으면 어때? 어차피 우리 사이 말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글쎄 오빠가 변호사가 아니고 대표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 그리고 10분도 안 돼 남편이 후다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왔으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운동용 슬리퍼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를 밀치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변명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그냥 아는 여잔데 오해가 있었어. 내가 냉정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이 여자가 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보통 아는 여자가 아니던데? 아니야,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저 여자 내쫓고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응? 그랬더니 상간녀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뭐? 아는 여자? 내가 아는 여자야? 오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혼하고 나한테 오기로 했잖아. 둘이 영혼 없이 살고 있다며.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야, 조용히 안 해? 왜 남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는데? 미쳤어? 언제든지 쉬었다 가라고 나한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놓고선 이제는 내 집이 될 거라며.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하고 살림 합치자고 했잖아.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빠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정신 나갔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지금 좀 낯설고 무서워. 나 임신했어. 오늘 그 말하려고 온 거야. 병원 다녀오는 길에 오빠가 연락이 안 되길래 직접 얘기해주고 싶어서 직접 방문한 거라고. 임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얼른 임신해서 애 낳자고 한 게 누군데? 누가? 내가? 오빠, 진짜 이러면 곤란해. 나는 지금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여태껏 살았어. 어제까지는 그렇게 다정했다가 갑자기 본체 앞에서 태세 전환하면 나더러 어쩌라고? 아직도 무서워?
이 여자가 의부증 환자라서 곱게 대해줬던 거 알아. 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어.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여보, 이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뭐 임신이고 뭐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딴 놈의 임신해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나는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허언증이라고. 오빠, 왜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해? 미친 여자는 저 사람이잖아. 오빠 사무실에 매일 들락날락거리면서 호시탐탐 간섭하느라 진절머리가 난다며.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며. 제대로 말해줘. 나 지금 불안해 미치겠어. 제발 저 여자한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해달라고. 저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 대표가 자기고 오빠는 그냥 경비원이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 직장 대표님이 우리 아내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라. 그러면 이 집도 설마? 우리 와이프 집이야. 다 우리 아내 거라고. 됐냐? 그럼 왜 여태껏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거짓말했냐?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착각했잖아. 말도 안 돼. 오빠가 나중에 나 법무법인 임원 자리 준다고 한 것도 그럼 허풍이었어? 내가 언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경찰을 고급 세단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것도, 내 명의 집도 마련해주겠다고 한 것도,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한테 물려줄 집 미리 구하기로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지금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와이프 덕분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해주겠냐? 나쁜 놈. 나는 어쩌라고. 임신한 나는 어쩌라고. 이건 확실히 해야지.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나는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상간녀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서 상간녀를 내쫓으려고 했고 상간녀는 이대로는 못 나간다며 울며불며 버텼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많이 놀랐을 거야. 이제는 우리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겠어? 오해? 그래, 오해. 당신이랑 나 사이에 요즘 부쩍 대화가 없었잖아. 나는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나 여태껏 당신한테 몹쓸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남편이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이 저 여자 만날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증거가 하도 차고 넘쳐서 말이야. 나는 이제 다 준비가 됐거든. 대체 무슨 소리야? 부쩍 외근이 많아질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옷 사고 명품 사고 화장품 살 때부터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 근데 당신도 정말 멍청하더라. 외근을 나갈 땐 컴퓨터는 끄고 갔어야지. 덕분에 둘의 대화 전부 캡처해 놓긴 했지만.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 눈알을 굴리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사랑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보, 그게 나는 처음에 분명 싫다고 했어. 그런데 자꾸 한 번만 만나달라고 쪼르잖아. 부인이 있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들이대길래 나도 남자니까 뭐 인간이니까 잠깐 흔들렸던 것 뿐이야. 하지만 나는 항상 당신뿐이었어. 알잖아. 나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잘했어야지. 쥐뿔도 없는 주제 몸만 달랑 와서 입히고 채워줬더니 감히 날 배신해? 진짜 미안해. 근데 여보, 이제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한테 실망 안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깨달았잖아. 나는 절대로 두 번은 실수 안 해.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부탁이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나 진짜 당신밖에 없다고. 나 지금 여기서 당장 약속할 수 있어. 이 여자 바로 떼어내겠다고 여기서 약속할게. 나한테 별것도 아닌 여자였어. 어떻게 내가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를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 말 그대로 잠시 뭐에 홀린 것처럼 잠깐의 충동이었을 뿐이야. 저쪽에서 죽자고 달려드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한 번 받아주니까 저게 뭐라도 된 줄 알고 자꾸 들이대잖아.
안 그래도 떼어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했던 찰나였어. 당신한테 안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어. 저 여자는 이제 우리 기억에 지워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내가 앞으로 몇 배는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줘야 하지? 이대로 끝내긴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 당신만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내 마음을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이야? 당신 고시 공부할 때 나한테 그랬잖아. 나 같은 남자 또 없을 거라고. 평생 고마워할 거라고. 당신한테 나는 그런 존재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서로를 의지했어. 어찌 보면 지금은 별것도 아닌 일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이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잘할게. 그래, 우리가 그때는 정말 좋았어. 당신이 내 인생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한테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결혼 전에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혼도 철저하게 할 거라고. 절대 배신하지 말라고. 그런데 당신은 약속을 어기고 불륜을 저질렀어. 내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딴 여자랑 엉겨붙고 있는 내내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알기나 하냐고. 신뢰와 믿음, 그걸 먼저 깨버린 건 당신이야. 고작 저딴 여자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쌓은 믿음을 당신이 무너뜨렸다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자고 하지 말아줘. 상간녀가 임신한 마당에 그럼 어쩌게. 아빠 된 걸 축하해. 당신 결혼 생활 내내 임신 얘기 꺼냈잖아. 당신 소원을 상간녀가 대신 이뤄줬네.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내가 빠져주겠다고.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왜 나한테 매달려? 설마 나랑 헤어질 각오도 없이 무작정 불륜을 저지른 거야? 당신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었어? 잠깐의 실수였다고 여겨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뿐인데 그럼 어떡해? 일단 내가 여태까지 정리한 것들 말할게.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소송으로 처리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그리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갖다 붙일 거야. 단단히 각오한 게 좋을 거야. 지금 상간녀가 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고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법무법인에서 해고야. 사유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근무 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으니 할 말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무실이 휘청이지 않아. 사실상 없는 자리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잖아? 짐은 내가 대충 싸놨어. 우리 사무실 직원이 로비에 짐 맡아둘 거니까 찾아가.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용서를 빌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유리한 건 알고 있지?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야. 원래 모든 게 내 거니까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 변호사 고용하려면 얼마든지 고용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대응할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에게 납작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더니 결국에는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상간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빠, 나한테 사과 안 해? 여태껏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이 개뿔. 내가 너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혼을 당해야겠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망하게 생겼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뱃속의 아이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더러 어쩌라고. 오빠가 내 아이 아빠잖아. 책임져야지. 그놈의 책임지라는 말 지긋지긋해. 당장 나가. 지금 나 내쫓는 거야? 주거 침입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문 밖으로 밀어냈고 상간녀는 힘없이 밀려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 솔직히 나 당신 그림자 속에 살았잖아. 솔직히 남자로서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 뭐 주변에서야 변호사 와이프 만난 걸 부러워하지만 내 인생 자체로 본다면 한없이 초라하더라.
우리 엄마 변호사 며느리 집안에 들였다고 동네방네 자랑은 했지만 결국에 아들은 백수나 다름이 없잖아.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 내가 잘났으면 이렇게까지 못난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내가 자존감이 부족한 탓이었어. 당신이 조금만 잔소리해도 내가 한없이 눈치 보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같은 회사 대표인 당신의 눈치를 내가 먼저 보게 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당신 기분 살피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고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끌리게 되더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 당신한테 찾지 못한 자존감을 다른 여자한테서 찾은 건 내가 100번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내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순 없을까? 당신 남편 진짜 못난 거 증명해서 너무 미안한데 나도 내 상황에서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까지 생각했는지 알아? 적어도 날 배신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야.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부부간의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당신이 저지른 짓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고 당신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남겼어. 나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둘을 감옥에라도 쳐넣고 싶을 지경이야. 결혼할 때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절대로 날 울리는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 그런데 당신은 그냥 허풍뿐이었어. 그 여자랑 나눈 대화를 보고 가장 마음이 찢어졌을 때가 언젠지 알아? 나한테 다가왔을 때랑 똑같은 말투, 똑같은 문자로 꼬시는 걸 봤을 때야. 당신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렸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린 거야. 그냥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라고. 원래 못난 놈들이 못난 걸 감추려고 불륜 저지르는 거 몰랐어? 이쯤에서 그만하자. 당신은 그냥 그 여자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서로 절대 방생하지 말고. 저와 결혼 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끝맺음이 잊어질 줄이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는 걸 주변에 알리기조차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태껏 모은 증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한다며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남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했죠. 사무실까지 찾아온 그 인간은 저에게 굽신대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버렸어. 진짜 완전히 끝냈다고. 연락도 차단했어. 어쩌라고. 알아서 해. 애 낳고 같이 살든지 말든지. 기다릴게. 마음 바뀔 때까지. 미안한데 그럴 일 없어. 그 사람과의 질긴 인연을 겨우 떼어내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일을 멈추고 쉬면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평생 회복될 것 같지 않던 마음도 어쩌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 일도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 내 인생에서 빠진다고 제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증거를 모으느라 지체한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전부 사라졌던 것 같네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일단 저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불륜을 용서해주고 덮어줬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이혼 후 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는가 싶더니 결국 상간녀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는 홀로 아기를 낳아 미혼모로 살게 됐는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미루다가 결국 도망을 다니며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3년 전인가 그 상간녀는 언젠가 한번 애를 안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글쎄 저더러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꺼내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아이는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겠냐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당장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일들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편이에요. 그 후로 연애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어쩌면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그냥 이대로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알아보며 취미생활하면서 지내야겠죠. 워낙 제가 독립적인 성향이다 보니 혼자 지내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인 것 같아요. 썩은 싹은 애초에 잘라내야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제 전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보게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성껏 쓴 사연이니 읽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